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또 어떤 종목 눈여겨봐야 좋을지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단 종목들부터 체크를 좀 해보면 자, 오늘 그리고 20일 날 경기도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죠. 뭐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의혹 여기에 대한 것들이 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여기서 뭐 엄청나게 공격을 당할 예정이에요. 그렇다 보면 당연히 다른 대통령 후보 지지율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은 이재명 후보랑 지금 가장 박빙 혹은 그 이상의 지지율을 보여준 적이 많은 홍준표 후보, 경남스틸, 한국선제 3일 등이 있습니다. 지금 자리 자체는 사실 뭐 정치 테마를 자리 보고 하냐라는 말이 맞죠. 경남스틸 같은 경우 볼벤 상단 잘 타고 있고 하지만 아래 갭자리 아직 못 메꾼 상태예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일단 올라갈 땐 확 올라가는데 이런 거 손절가 안 잡고 들어갔다 물리면 큰일 납니다. 일단 종목들만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경남스틸, 한국선제 3일. 3일이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점에서 60일선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상한가 기록하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 나오면 3일이 정고점 한번 탈환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손절가는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사실 그럼 손절가를 얼마를 잡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일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분봉 관점으로 봐요. 그러니까 60분봉도 아니야. 이런 거 10분봉, 15분봉으로 봐야 돼서 뭐 지금으로 치면 7,400원 정도 선이 되겠죠? 7,400원 정도? 그럼 아래로 손실폭이 뭐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시초에 조금 움직임 보고 따라 들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관련주들. 서현. 최근에 낙폭이 굉장히 컸었어요. 윤석열 관련주들은 홍준표 관련주에 비해 낙폭이 굉장히 컸었고 회복도 더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서현 같은 경우도 60일선 못 뚫고 계속 밀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게 심화되고 이재명 후보가 공격을 계속 당하게 되면 서현도 이 60일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61선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이 61선 올라가 줬으니까 다음에 14,000원 한번 뚫고 위로 슈팅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또 서현 이화도 있을 거고요. 덕성, 뭐 애니능률 다 차트가 비슷해요. 일단은 그런 거죠. 핵심은 이재명 후보가 공격을 당하고 흔들릴 때, 좀 민심이 안 좋아질 때 다른 대선 후보 쪽으로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그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까메이엔 씨나 안철수 당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 대선 출마를 선언하진 않았어요. 아직 좀 더 지켜보겠다. 약간 이런 말들을 했죠. 자,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정감사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대선 후보에 나가겠다. 이럴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까메이엔씨, 써니전자, 안랩 어떻게 보면 이쪽 섹터가 그렇게 상승폭이 엄청 컸던 종목군도 아니기 때문에 앞선 두 후보들 윤석열, 홍준표 이런 인물들보다는 뭐 상승폭이 어마어마하게 더 화려하거나 변동성이 크진 않겠지만 안정성으로 쳤을 때는 안철수 후보 관련주들이 짧게 먹기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리더라도 그렇게 막 다른 종목처럼 손도 못 쓰고 이렇게 막 와방창창 무너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종목이니까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어저께 일본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이제 오염수 이거 더 이상 놔둘 수 없다. 빨리 푼다. 이제 미룰 수가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오염수 방출에 대한 방류 방침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을 했죠. 자, 금요일 날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조동화원 윗꼬리 뭐 찔끔 사조시푸드 사조시푸드가 윗꼬리 이렇게 빼면서 끝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에서 말을 했잖아요. 종가까지 해서 다시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다. 아마 종가에 한 1.5%, 2%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랬습니다. 오늘 아마 얘네들 이제 좀 아침에 시초에 좀 꼼지락거리는 움직임은 보여줄 수 있어요. 다만 예전처럼 막 예전 반일 테마 수산물 관련주들 움직였던 것처럼 며칠 계속 막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오늘 단발성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시더라도 이건 오늘 안에 무조건 매매를 끝낸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아마 변동성 클 가능성 높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상승폭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치킨값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조동아원, 사조시푸드, CJ시푸드, 신라SG, 뭐 그것도 있을 거고요. 조금 또 이제 반일 감정들 다시 생긴다 해서 신성통상이라던가 모나미 이런 쪽으로 해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모나미만 하더라도 이렇게 481선 저항선 딱 맞고 있고, 뭐 CJ시푸드 똑같죠. 481선 맞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저항 구간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살짝 아래를 목표가로 본다, 이런 생각으로 단타 시초 상황 봐서 들어가실 분들은 들어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국제 유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서 시황에 대한 얘기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러면 자연스럽게 원자재 가격 급등이 이어질 겁니다. 공급 가격들이 올라가게 될 거고요. 생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요. 이렇게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에 요 근래 최근 이제 식량 인플레, 식량 가격의 상승, 곡물 가격의 상승, 이런 뉴스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미래생명자원이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저항 구간을 갭을 뜨면서 돌파했죠. 아래 갭자리 메꿔놓은 상태고, 한일사료 같은 경우도 거래량 터지면서 뒤에 거래량 받쳐주고 있는 거 있죠. 추가 상승폭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이미 시세가 좀 나오기는 했지만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가 만약에 눌렸다, 주말간에 국제 유가가 빠졌으면 얘네들도 뭐 별 볼 일 없이, 미래생명자원 오늘 아마 빠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주말간에 국제 유가 떨어졌으면. 근데 국제 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미래생명자원, 한일사료, 뭐 현대사료, 우성사료. 근데 우성사료는 거래량이 너무 적고 좀 바보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제일 잘 움직이는 게 미래생명자원, 뭐 팜스토리도 잘 움직이죠. 팜스토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시초에 내가 뭔가 단타를 들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팜스토리나 미래생명자원 이런 쪽으로 해서 한 몇 프로 뛰기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가 주말간에 떨어지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네, 뭐 종목들 한 요 정도 보면은 될 것 같네요. 자, 대북주 같은 경우는 자, 지난 금요일 여러분들 대북주 또 엄청 달달하셨을 겁니다. 제 리딩에서 정말 대북주 많이 나와요. 못 먹는 게 이상하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먹는데. 어찌됐든 근데 대북주가 이렇게 올라갈 만큼 금요일날 어마어마하게 진짜 막 큰 이슈가 터진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대북주 다시 빠질 가능성 높습니다. 대북주는 어떻게 잡아?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돼요. 일단은 팔 때는 다 파는 게 아니라 항상 절반을 남겨두는 거고요. 근데 최승님 저 다 팔았는데요.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돼요. 한 4% 빠지면 그냥 그때부터 나눠서 사면 됩니다. 단 내가 처음에 팔았던, 내가 처음에 대북주를 매매했던, 생각했던 총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나는 대북주 저는 300만 원까지 살 건데요 라고 하면 이 300만 원을 4% 떨어질 때마다 300만 원, 300만 원 사는 게 아니라 이 300만 원을 나눠서 사는 거예요. 오늘 3.5% 4% 빠졌네? 50만 원 사야지. 근데 또 3.5% 4% 빠졌네? 나눠서 사야지. 그냥 이걸 보면 돼요. 오늘 구간에 상관없이 마이너스 3.5, 4% 찍혔다 하면은 그냥 그렇게 나눠서 계속 분할로 잡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평단가보다 높다고 안 잡는 게 아니라 내 평단가보다 높아도 상관없이 잡는 겁니다. 그렇게 공식처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뭔가 배고프고 급등 나왔다 할 때 나눠서 팔고, 엄청 쉬운 섹터입니다. 본 시세는 12월 달 부근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만약에 이제 김정은이 뭔가 대답을 던졌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대북주를 나눠서 팔기보다는 오히려 불타기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는 그냥 꽉 물량을 쥐고 있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김정은이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혹은 우리나라 뭐 정부가 말을 해서 대북주가 움직이면 어차피 윗꼬리 빼요. 왜냐면은 핵심은 북한에서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아닌 이슈로 급등이 나오면 윗꼬리를 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익을 줄 때 좀 나눠서 팔고 다시 잡는 거고요. 김정은이 뭔가 말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물량을 나눠서 팔기보다는 좀 최대한 고점에서 팔기 위해 꽉 쥐고 가는 식, 이런 식으로 전략을 잡으시면 됩니다.
종목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해드리고, 자, 시장 지수를 좀 볼게요. 자,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다 갭 상승했습니다. 아래 갭도 두 개나 있어요. 물론 밑갭자리 하나 메꿔놨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여기에 갭 하나 만들어 놓은 거는 맞지만, 지금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과연 앞으로 쭉 추세를 전환하기 위한 상승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1.6%에 거의 육박하고 있고, 국제 유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건 사람들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주식은 위험 자산이에요. 자금 이탈의 가능성이 있죠. 또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국제 유가의 상승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제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원자재 가격 또한 계속 급등을 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생산 단가가 올라가니까 공급 단가도 올라갈 거예요. 공급 단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나면 이번에 11월 달에 계획되어 있는 게 테이퍼링이죠. 자산 매입을 축소하겠다. 시장의 유동성도 줄이네. 유동성을 줄이는데 인플레이션 우려는 심해지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금리 인상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시장 흔들릴 수 있고요. 또 헝다그룹 이슈는 그 채권 이자를 계속 만기일이 계속 도달해요. 막 10월 또 중순에도 하나 있을 거고, 10월 말에도 하나 있을 거고요. 11월 달에도 있을 거고 계속 있어요. 따라서 시장이 지금 만약에 하락의 이유를 만드는 뉴스를 쓴다라고 하면은 수도 없이 쓸 수 있어요. 그냥 딱 하나만, 이번 주말 동안 눈에 띄게 많이 오른 건 10년물 채권 금리랑 국제 유가예요. 그러면 그냥 이거 하나씩만 가지고 써도, 자, 국채 수익률 1.6%로 올라갔다.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사람들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 막 이런 식으로 뉴스 하나만 떠도 또 시장 빠질 거고, 아니면 뭐 국제 유가가 너무 급등을 해서 원자재 가격 폭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뭐 이렇게만 써도 시장 흔들리겠죠. 지금은 뭐 금요일 날 미증시 상승했으니까 대충 덮고 있기는 한데, 그거를 까보면 지금 상승하는 게 되게 건강한 상승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건강한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아래에 갭자리들도 이렇게 숭숭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 그거 딱 그거 있죠. 오징어 게임에서 그 유리다리 건너는 거. 그런 느낌이라니까. 뭔가 자꾸 선택의 연속이야. 잘못 밟으면 아래로 추락할 것 같은. 이렇게 무서운 시장이 지금 지속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최근 이틀 시장 반등했다고, 이틀, 3일 시장 반등했다고 막 앞으로 막 다시 코스피 3,300 뚫고 간다 막 이게 아니라, 이렇게 급격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여러분들 계좌는 그렇게 많이 회복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아랫갭 자리를 매꾸러 떨어지면 여러분 계좌는 그때보다 더 손실이 커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반강제적으로라도 일부 비중을 줄여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냥 지금 시장 올라간다고 박수를 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만약에 오늘 시장 지수 갭 뜬다? 그러면은 얼만큼 갭 뜰지는 모르나, 미증시 영향으로 얼만큼 뜰지는 모르나, 코스피에 주봉갭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코스피만 생겨? 코스닥은? 코스닥 거의 꽉 찬 양봉으로 지난주에 끝났는데, 만약에 오늘 시장 지수 갭 뜨면 코스피는 아래의 갭자리 2개, 주봉갭자리 1개. 코스닥도 일봉갭자리 2개, 코스닥은 금요일 거 메꿨으니까 일봉갭자리 하나에 주봉갭자리 하나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갈 만한 근거가 없는 시장이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아래로 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만에 하나 오늘 장 시작하고 갭 뜨면 그냥 비중을 줄이세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뭐 10%라도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요가 아니라 그냥 줄이세요. 네, 10%는 무조건 줄이세요. 그리고 줄여놓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되게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갭 떠서 비중을 줄였어. 그럼 그건 손절하려고 비중을 줄인 게 아니라 갭 메꾸면 다시 잡으려고 비중을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익QNC 같은 종목을 보면, 자, 금요일 날 갭 떴잖아요. 갭 떠서 5%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팍 시초에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만큼의 갭이 생겼던 거잖아요. 그죠? 이만큼의 갭이 생겼던 거야. 그럼 얘를 시초에 내가 비중을 10%라든지 15%를 줄였으면 이 갭자리에다가 다시 매수 주문을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위에서 팔고 이 아래에서 다시 잡히는 거잖아.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비중을 줄이라는 거지, 그냥 지금 손절하세요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렇게 어차피 갭 메꾸면 갭 뜨면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내가 손실이어도 좀 팔고 이거 메꾸면 다시 사면 위에서 팔고 아래서 산 거니까 그 물량만큼은 이득이잖아요. 어차피 내 총 수량이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표가가 동일하다면 그건 손절이 아니에요. 기분 계좌에 뭔가 마이너스 몇만 원 찍히긴 하겠지.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원익 QNC의 총 수량이 동일하잖아요. 하지만 평단은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 거고 목표가는 똑같은 거다라고 하면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시초에 만약에 갭 뜨거나 지수 갭 뜨면은 주봉 갭이기 때문에 그 갭은 진짜 오늘 메꾸거나 내일 안에 메꿀 거거든요. 그런 생각하시고 시초에 갭 떴다고 막 박수 치면서 더 가자 하면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 막 추매하고 이런 게 지금 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거예요. 추매는 추세가 전환됨을 확인하고 추매를 해야 하지만 지금은 시장이 추세를 전환했다라는 그 어떠한 시그널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안한 시장의 연속이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와, 영상 16분이나 되네요. 다 보시면 도움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방에서 뵙도록 하죠. 자, 오늘 하루도 다들 본업에서 화이팅 하세요.